안녕하십니까. 일산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 4월이 되기 전에 급매물은 다 소진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초봄에 최근 동향을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급매물이 소진될 것이냐. 저는 적어도 4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세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 한성부동산에. 그런데 토요일 어, 유튜브를 이제 저도 올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님도 올리고 해서 막 조회수가 막 늘어나더니 대구, 청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상담 예약이 막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5건이 잡혔었어요. 토요일에 막,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그리고 이제 그 5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2건이 더 연락이 와서 총 7건을 상담하고 집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 중에 일요일날 2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무려 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잠잠했던 상황인데, 물론 매매보다는 전세 쪽에 더 비중이 더 높았고, 실제 문의가 많이 늘었는데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예전엔 리모델링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확 바뀌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쪽으로 단톡방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당선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10만 호를 더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29만에서 10만 호를 더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10만 호를 더 늘리려면 종사량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폐지해야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만 이제 가능한 건데, 그건 또 공약이었고 공약이 실제 다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10만 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늘어나긴 늘어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게 정말 재건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완전 새 아파트가 되고, 지금 요즘 만들어진 아파트 보면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다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백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촌하고 여기 백마 1, 2단지 같은 경우도 연합해서 아마 추진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일산 신도시죠. 일산 일기 신도시, 네, 일기 신도시 일산. 어쨌든 많은 일기 신도시가 있지만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산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보면, 단톡방 같은 데서도 보면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주제가 4월이 다가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급매물은 다 소진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 집을 살 의향이 있거나 이제 좀 평수를 넓혀서 이제 옮겨가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언제 집 사는 게 좋으냐면 지금입니다. 4월이 다가기 전에. 4월이 다가면 급매물이 없어질 테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작은 평수들 백송을 비롯해서 그게 이제 백마 쪽으로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작은 평수들이 급매물들이 소진되는 거 보면, 또 전세 문의가 많아지고 실제 전세가 거래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미리미리 막 서두르시는 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서울에서 좀 밀려나시는 분도 이제 다시 조금씩 문의가 있는 거 보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4월이 다 끝나기 전에 그동안 적체되어 있었던
많진 않지만 각 단지별로 급매물이 2개, 3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우리같이 작은 한성부동산에서 지난주에 5건이나 거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 집 마련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빠를수록 좋다는 건, 내 집 마련은 왜? 지금 급매물이 남아 있으니까. 급매물이 이제 소진되면 그 다음 가격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전세가가 이제 치고 올라갈, 지금 월세 가격이 말도 못하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것처럼 전세 가격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이 시장 거래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만약에 치고 올라가게 되면 또 매매가를 건드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집은 지금 바로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출 규제가 이제 완화됐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전세 같은 경우도 많이 완화가 됐고, 6억 이하의 아니면 뭐 생애 첫 주택 같은 경우 보금자리 이런 것들은 지금 대출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억 이하의 작은 평수들이 지금 소진되는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대출 이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지금 급매물을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이 급매물을 잡는 게, 특히 4월이 다가기 전에 잡는 게 가장 좋은 자산을 늘리는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하는 거는 연인들 사이에서나 주저하는 겁니다. 손을 잡을까 말까. 아파트를 살 때는 절대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질러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복이 행복입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운이 행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지금 봄이 오기 전에 급매물이 다 소진되기 전에 일산에 있는, 특히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무주택자라면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국 예쁘죠, 그죠? 봄이 온 게 찬란한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꽃 같이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보실래요? 꽃 예쁘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급매물이 제가 매 단지마다 뭐 한두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급매물이 사라지면 아파트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급매물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이 찬연한 봄이 왔는데 한두 개 남아있는 급매물이 사라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지지하는 분이 당선이 되면 전세 가격이 이제 많이 폭등할 것 같고, 또 덜 지지하는 분이 당선이 되면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둘 다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급매물이 각 단지별로 평수별로 뭐 한두 개 있단 말이에요. 3, 4천 싼 급매물이. 그건 이제 뭐 양도세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본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세금 내기는 싫다, 대신 싸게 좀 팔겠다라는 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거의 거래는 이제 멈춰섰지만,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처럼 거래가 없으면, 거래가 한 바퀴 돌려면 150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다시 살려면, 지금 무주택자라면 내가 맘먹고 다시 아파트를 살려면 150년 뒤에나 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만큼 거래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일어나는 거래들이, 급매물들이 이제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소진됐어요. 이제 없어요. 급매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봄이 가기 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전세 가격이라던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8월달 되면, 이제 대선 끝나고 총선 끝나고 8월달 되면, 8월달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다 종료되는 전세 매물 종료가 되는 매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기존에 전세가보다 2억 많게는 뭐 3억까지 싼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8월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2억 내지 3억이 전세가가 치고 올라갈 텐데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매매가도 치고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전세가는 당연히 비싸질 거예요. 그죠? 지금 전세가 반전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른 그 2억 3억 오른 그 전세가를 채워줄 수 없으니까 그냥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2억 3억에 대한 그걸 이제 반전세로 하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겁니다. 그죠? 지금 대출을 막아놔서 더욱더 아파트를 살 기회가 거의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살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이 대출 제한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 만약에 이제 대선이 어떤 상황으로 좀 풀리게 되면 이 대출 제한은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렇게 꽁꽁 묶어놨다가는 경기가 지금 뭐 엉망이라서 이렇게 거래가 없으면 당연히 폭락하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근데 뭐 거의 폭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폭락한 건 고사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매물이 나온 상태뿐입니다. 거의 변동사항이 없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아파트 가격이 내가 대부분 90%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삽니다. 저도 다 3, 4, 5단지에 산 거 다 올라갈 때 샀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파트는 언제 사느냐? 아파트 가격이 뭐 줄기차게 오를 때 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줄기차게 오르던 게 멈췄단 말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급매물까지 있어요. 급매물까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땐데 못 사겠다. 그럼 지금 사야 되지 않습니까? 급매물이 있으니까 지금 못 사면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망대로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 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 그때는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8, 90%가 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뭐 다주택자는 저를 비롯해서 다주택자들은 거의 아파트 투자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더 거의 실수요자나 아니면 뭐 22평에서 27평으로 27평에서 32평, 32평에서 37평, 37평에서 제가 버킷리스트로 생각하고 있는 49평 이렇게 옮겨가는 갈아타기 수요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실수요자나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 이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파트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급매물이 있는 이 시장에서도 못 사면 앞으로는 살 수 있을까요? 더욱더 못 사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약간 천민자본주의에 가깝긴 하지만 돈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투자하지 않고 나한테 월급 들어오는 급여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에 투자해서 자본의 수익이 생겨야만 살 수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급변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급매물이 이제 소진되고 나면 다시 아파트 가격이 들썩들썩하고 이제 서해선 대곡 소사선이 막 시운전하고 그 시기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다시 상승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발 아파트 가격 떨어질 거라고 장기적으로 떨어져요. 아주 장기적으로. 다음 정부가 아니라 다다음 정부에서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릉 입주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 아파트 사겠다면 쭉 올라갔다가 창릉 입주 때 조금 떨어질 텐데 그때 가서 사겠다는 거 아니 몇 억이 오르고 그때 가서 5천이 떨어지면 5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5천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가서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면 5억이 오르는데 언제까지? 창릉 입주 때까지. 언제 입주할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죠? 선분양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토지 매수는 아직 하나도 안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수국이 만연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 봄에는 제발 가족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가난 대물림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단칸에 이 대물림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잠잠하고 또 대부분의 매스컴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연일 반복해서 아파트 가격이 주저앉고 있다고. 이건 뭐 일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해당되는 그런 언론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올해만큼 봄을 기다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삽목해 놓은 그 수국들이 싹이 이제 집에 잔뜩 화분에 심어놨는데 싹이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이 비도 그치면 이제 다음 주쯤이면 좀 이른가? 어쨌든 남초는 이제 밖에 내놓을 예정이고 다음 주쯤에, 그 다음에 삽목한 수국은 이제 싹이 났으니까 뭐 이제 비 한 번 더 오면 내놓을 예정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만물이 수생하는 이 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무주택자라면 저는 사셨으면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다 모든 매스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너는 일산 감촌마을, 백송마을, 뭐 백마마을에 국한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오를 것 같냐? 저 오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몇 프로 정도? 15%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몇 프로 오른지 아십니까? 고양시가 32%가 넘게 올랐어요. 평균 32%. 그러니까 전역이, 고양시 전역이 위치가 좀 안 좋은, 입지가 좀 안 좋은 곳까지 통틀어서 32%가 올랐으니까 32% 조금 더 올랐죠. 그럼 이 백마마을처럼, 감촌마을처럼, 백송마을처럼 입지가 좋은 곳은 32%만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작년에 32% 올랐는데 제가 올해 예측하는 건 몇 프로냐? 15%. 딱 15% 정도 왔다 갔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 얘기 듣고 아파트 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튜브 덕분에 굉장히 잘 되는 부동산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너 때문에 아파트 샀다가 폭망했다라는, 너 때문에 연끌했다가 망했다라는 그런 항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떡도 사다 주고 케이크도 사다 주고 뭐 기프티콘도 사다 주고 했던 고마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9년, 20년, 21년, 22년 지금 이제 4년째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동영상을 대충 한번 보니까 500개가 좀 넘더라고요. 500개가 넘는 그 수많은 동영상 중에서 2019년도도 그랬고 오른다고 했죠, 그죠? 뭐 그 조정적 해제되면서 엄청 많이 오를 거라고 했죠.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20년도에 계속 줄기차게 동영상, 그 500개 넘는 동영상 계속 오른다고 했죠, 그죠? 그 말 듣고 와서 산 사람은 혜택을 봤을 거 아닙니까? 저처럼 저는 3, 4, 5단지에 투자를 해서 뭐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 19년도, 20년도 그랬죠. 21년도 제가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특히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거부감을 갖고 이제 꼭지인데 오를 대로 올랐는데 또 사냐라고 얘기했는데, 제 말 듣고 산 사람은 엄청 올랐죠, 그죠? 3년째 다. 올해 22년도 들어서서 제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뭐 대선, 이제 곧 대선이 치러지겠죠. 뭐 어떻게 흘러가든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곧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전세, 새롭게 계약되는 전세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치솟을 겁니다, 그죠? 보통 뭐 2억에서 3억 정도 올라 뛸 텐데,
그 많은 전세 자금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매매 가운데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잠잠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산 소사선이 이제 연말에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되고, 진짜 이제 내년 1월에 개통하게 되면 이 지역은 굉장히 큰 수혜 지역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돌이켜서 올 봄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제발 저 싹이 다 나오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로 뭘 들었죠? 19년도 올랐죠, 그죠? 제가 오르다고 했는데 올랐단 말입니다. 그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처럼. 그 다음에 20년도, 전 20년도에서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 책임질 테니까 사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했던 게, 그 500개 동영상을 다 뒤져보세요. 전부 다 오른다라고. 그게 뻥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실제 실현이 됐죠, 그죠? 팩트로. 21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21년도도 무려 32점 몇 프로가 올랐잖아요. 고양시 전체 평균 가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지가 좋은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32%만 올랐겠습니까? 평균이 32%인데 입지 좋은 여기는 더 올랐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올해 22년도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대선, 뭐 지방선거 다 그냥 무시하고, 이제 뭐 다주택자, 뭐 양도세 완화해 준다라는 것까지 뭉뚱그려서 적어도 15%는 오를 것 같으니까 제발 무주택자라면 빨리 사서 좀 색다른 다른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버킷리스트가 저는 삶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꿈, 희망이 있어야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파릇파릇한 이 만물이 솟아나는 봄, 잔인한 4월 오기 전에 좀 제발 샀으면 하는 마음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아무리 해봤자 삶이 안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인간이 돼도 실질적인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투자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척도는 뭐 행복지수 검사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100점 만점에 87, 88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곧 봄이 되면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 뭐 이렇게 막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제 삶은 더 행복해지겠죠. 뭐 더 100점 만점 그 위는 없으니까 97, 98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든 제가 3월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이제 저는 더 투자하지 못하니까, 제가 삽목해둔 작년 10월, 9월, 10월에 그 경비 아저씨가 수국을 다 잘라서, 이제 정리한다고 잘라서 갖다 버린 거예요. 그걸 다 주워다 막 갖다 꽂아놨더니 싹이 난 거예요. 그 얼마나 예쁜 꽃이 피겠습니까? 꽃이 핀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꽃이 피는 것도 있겠죠, 그죠? 피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 사무실이 얼마나 예뻐지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옆에 꽃이 피고, 수국도 이렇게 좀 멀리서 보여야 되나? 수국이 이렇게 새싹이 난 거 있죠, 그죠? 예쁘죠, 그죠? 이처럼 봄이 되면 만물이 솟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삶에도 희망이, 만물이 솟아나는 그 봄의 새싹 씨앗처럼, 우리도 뭔가 내가 지금 봄이 오기 전에 뭔 짓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예요. 제가 베팅하라는 요인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각 단지별로 급매물이 한두 개 있어요. 여기서 급매물이라는 것은 양도세가 무서워서 툭툭 튀어나온 한 3, 4천 정도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나한테 뭐 적당한 것을 투자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22평이 될 수도 있고 27평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갈아타기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이 있더라도 저처럼 그냥 22평에서 저는 31평에서 아직 이사 가지는 않았지만 37평으로 성공했죠, 그죠? 근데 지금 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층을 정말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 5단지 49평 1층으로 꼭 갈 겁니다. 그러니까 22평에서 31평, 31평에서 37평, 37평에서 49평으로 언젠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를 설정을 했고 여러분도 버킷리스트를 설정을 해서 갈아타기에도 좋고 뭐 무주택자라면 정말 올해는 그냥 내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계속 망설이다 보면 주저하다 보면 뭐 유행가 노래 중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인가라는 노래가 있던데 연인들한텐 주저해도 돼요. 망설여도 돼요. 손 잡을까 말까 망설여도 됩니다. 근데 내 집 마련은 망설이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만 내 집이 행동해야만 운이 찾아오는 게 행운이고 행동해야만 복이 찾아오는 게 행복이니까 어쨌든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러분도 저처럼 갈아타기를 하려면 일단 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고요. 작은 집이라도 그 작은 집을 발판으로 해서 뭐 대출을 좀 더 당기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뭐 친인척들한테 좀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갈아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 집이 없으면 갈아타기의 기본이 안 되니까 올 봄에는 적어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파릇파릇한 플립처럼 눕다라는 소설도 있었고 김수영의 그 플립에서 보면 바람에 의해서 플립이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게 있잖아요. 그 다시 일어나는 플립처럼 여러분 삶도 가열차게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올라타기를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올 봄에는 제발 아파트 투자하세요라는 취지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 봄이 찾아오는 싱그러운 봄과 함께 여러분도 아파트를 장만했으면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혹독한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만물이 솟아가는 이제 곧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이 찾아왔다는 증거를 사무실 옆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이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꽃이 예쁘게 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에 수국도 이제 싹이 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수국이 이렇게 싹이 났고 옆에 꽃도 보이십니까? 수국 옆에 네, 꽃도 있죠, 그죠? 봄이 찾아왔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솟아나는 봄이 찾아오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 같은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희망 같은 거를 다들 이제 서로 얘기하게 될 텐데 저는 가장 제가 살면서 설렜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아파트 장만하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기 5단지 이 사무실이 있는 5단지에 여기 22평에 생애 처음 주택을 이제 마련하게 된 것이죠. 너무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얘기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22평에 살다가 저쪽 3단지 31평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수리도 싹 리모델링 하고 나서 거의 뭐 새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으니까 엄청 뭐 십수년 전 2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그때도 정말 기분이 좋았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봄이 찾아와서 이제 22년도 봄이 찾아와서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이 봄을 맞이해서 주거 환경을 새로 이제 만들게 될 때 그 설레는 마음은 이루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벅찬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올 봄 기회도 정말 좋습니다. 뭐 제가 전 동영상에서 올해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는 뭐 15% 정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이 지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장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기억도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이 뭐 15%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건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 집을 장만하는 건 얼마나 희망찬 일이냐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제 삶에 몇 번 안 되는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는 저는 이제 그 계획을 잘 짜서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이 부동산 일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3, 4, 5단지에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자유나 아니면 시간적인 자유나 획득하고 나서부터 그 행복지수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지수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00점 만점에 뭐 97점, 98점 정도 되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봄이 만물이 수성한 이 봄에 꼭 아파트를 장만해서 좋은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비슷한 행운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윤택한, 좀 자유스러운 그러한 삶이 가족들과 함께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삼부동산입니다. 이제 파릇파릇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한 10월 달인가, 지난해 10월 달인가 수국 삽목한 수국인데 싹이 꽤 많이 자랐죠, 그죠? 이제 꽃이 필지 안 필지, 저는 꽃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추는 3단지 4단지 사이에 봄카페 있죠, 그죠? 커피 마시는 고기 처제가 오늘 잔뜩 상추를 따왔습니다. 상추를 보니까 저도 이제 봄이 오면 이제 주말 농장에 가서 상추 열심히 따다가 옆에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험상 굉장히 많이 내 삶이 달라지고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그건 경제적인 자유라던가 아니면 시간적인 자유, 거의 요즘 뭐 반백수 생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는 3, 4, 5단지 아파트 이제 개투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별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이제 찾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많이 깨달은 건데,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돼야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찾아온다는 그 깨달음 아닌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부부싸움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좀 이기적인 관계, 이타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갈등이 생기는 요인을 살펴봤더니
돈이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어제 그 뉴스에 난 그 사건도 뭐 같은 친형제끼리 그런 끔찍한 갈등이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 돈 때문이죠, 그죠? 그 유산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같은 친형제끼리도 돈 앞에서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갈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갈등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돈이라는 어떤 갈등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인한 갈등은 최소한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만 갈등의 요지, 그 갈등의 소지 같은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펜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무주택자라면 더욱더 빨리 투자를 했으면 하는 거고, 지금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처럼 뭐 지금 뭐 폭락해서 뭐 몇 억이 떨어졌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 KB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물론 상승률이 0.02, 뭐 0.0 몇 프로로 아주 작습니다. 그럼 0.02%면 작은 겁니까? 1월달 지수를 보니까 그렇던데 0.0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실제 우리가 피부로 뭐 체감하지 못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매매되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급매물들은 있어요. 각각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뭐 양도세 뭐 내기 싫다라는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 4천만 원, 더 많게는 뭐 5, 6천만 원이 좀 저렴한 급매물이 주변에 한두 곳 있긴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나면 다시 이제 예전 상태로 올라설 거고, 또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끝나는 이제 매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세가가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봄이 오기 전에 간절하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특히 일산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확 질러서 아파트 투자를 해서 여러분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기준은 치킨이나 뭐 피자 같은 것들을 시켜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게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나한테 자산 가치가 내가 직장 다니는 것만큼 이 자산 가치, 아파트에 투자해 놓으면 아파트가 내가 직장 다니는 것만큼 나에게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주니까, 직장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무려 직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직장은 아주 조금 들어오는 급여가 아주 작은 직장도 있지만 또 많은 직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파트 크기가 클수록, 좋은 입지일수록 저한테 들어오는 자산 가치는 훨씬 더 많아서 요즘은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이제 희망사항, 소망사항, 어떤 버킷리스트를 딱 정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번 그 꿈을 성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9평 1층 이제 목표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뭐 어쨌든 제 버킷리스트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꿈도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